서울 빌라 거래량 아파트 추월했다. 아파트 진입하기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교통, 환경, 일자리에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지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아파트 입주권도 받으면서 충분한 시세 차익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서울 부동산 흐름이 바뀌고 있다. 어떻게? 라는 주제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서울시 안에서 많은 투자 종목이 있습니다. 투자 종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아파트 투자가 있겠고 그 외에도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또 재개발 이슈에 맞춰서 이런 소형 주택이라든가 많은 투자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개발 이슈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소형 주택을 한번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런 소형 주택의 투자의 수요가 이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었고 아파트만큼 집값 상승률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현재 흐름을 보게 된다면 소형 주택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이런 서울시 자체에서도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소형 주택, 빌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오늘 강의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향후 미래 가치가 높고 이런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어디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앞으로 소형 이제 빌라 거래량 자체가 아파트를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아파트보다 이런 재개발 이슈에 맞춰서 소형 주택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서울 부동산 투자의 트렌드는 바로 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앞으로 이제 서울 대표 도시로 탈바꿈할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그만큼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인데요. 용산 왜 메리트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양동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인데요. 한강변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으로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양동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형 주택, 빌라 거래량 자체가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서울 부동산 트렌드는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세훈표 이제 민간 재개발이죠. 그만큼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월도 서울 빌라 거래량 아파트 추월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자체에 많은 이제 투자의 수요가 이제 집중이 되고 있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10월에도 이제 아파트 거래량 자체를 이제 2배 이상 증가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제 빌라 2243건, 아파트 1000건이 조금 넘었는데 빌라는 2000건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아파트 거래량 역대 저조, 금융유의 이제 수준 거래 빙하기 본격화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거래량 자체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재개발 이슈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의 빌라 같은 경우는 그만큼 거래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21년도 1월 달부터 그 다음에 10월 달까지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이 바로 이제 빌라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빌라 거래량 이 아파트 거래량보다 당연히 위에 있죠,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이죠. 10월 달까지 거래량 자체가 아파트보다 계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맞춰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아파트보다 계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도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정책의 빌라 거래의 아파트 역전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추진하는 이제 신속 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추진하죠. 5년 동안 매년 1년마다 25개 지역이 계속적으로 지금 선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년 동안은 이런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야 지가가 워낙에 높고 세금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으로도 부담이 덜하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이런 소형 주택,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언제까지? 바로 5년 동안. 5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도 내용이 나오죠. 신속통합 기획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매수의 열기도 뒤따르는 분위기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 사업은 무엇보다 속도가 생명인데 이런 신속 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이 사업 속도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최대 장점이라며 사업 여건이 좋아져서 관심도가 부쩍 늘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전 이제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이런 사업 속도를 보면은 10년에서 15년 길게 걸리는 이제 뭐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20년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속 통합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5년 구역 지정까지 5년이라는 걸렸던 사업을 2년으로 단축시키고 그 외에도 사업성을 굉장히 빠르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셔서 아파트를 변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졌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몰려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노후 밀집 지역 빌라 매물 품귀 현상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전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 가능 매물 상당히 부족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런 소형 주택의 경우도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이지만 이런 소형 주택의 경우는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기존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가가 높으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재개발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 아파트 진입하기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정말 이제 고액 자산가 분들 아닌 이상은 정말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DSR이라고 해서 이제 대출 규제까지 나왔죠. 대출까지 막아버렸기 때문에 아파트로 진입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의 방향을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로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이 너무 높으니까 지금 차선책으로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서 아파트를 얻으시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바로 이제 서울 대표 도시로 탈바꿈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 그만큼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이런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용산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 이런 3대 개발축 중심으로 많은 개발의 호재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용산입니다. 거기에 뭐 GTX A 노선, 신안산선, GTX B 노선, 그 다음에 신분당선까지 교통의 호재까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개발 호재의 메카라고 할 수가 있는 용산 지역, 지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산은 한강 라인으로 또 속해 있죠. 자연 환경까지 그만큼 받쳐주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산의 경우
다양한 개발의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의 호재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의 호재, 민족공원이라든가 이런 한강 라인을 끼고 있죠. 그만큼 자연환경도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용산 이제 민족공원 외에 이제 국제업무 단지 개발이라든가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교통, 환경, 일자리에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지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의 경우 이제 지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제 소형 주택, 빌라의 경우는 아파트만큼 그렇게 지가가 높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바로 갭 투자를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지금 현재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 충분한 시세 차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지금 소형 주택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최고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아파트 입주권까지 마지막으로 획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용산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고 충분한 시세 차익 보시면서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산의 경우는 이제 소형 주택, 빌라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산의 경우는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양동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한강변 마지막 개발 예정지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자양동 이제 보시게 되면 정말 이제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서 도심의 접근성, 그 다음에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양동 안에서도 다양한 정비 사업과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양동의 최고의 이제 입지라고 할 수가 있는 장점은 바로 한강변이죠. 한강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 안에서도 개발이 될 수가 있는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노후 밀집 지역 어딘가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자양동의 경우는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죠. 바로 한강변이라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액으로 한강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재개발 예정지, 정말 개발 압력 높은 곳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은 얼마든지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하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속통합 뒤에 이제 자양동 안에서도 두 지역이 바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이쪽 지역으로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현금 청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개발 예정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이런 2차 개발 예정지, 향후에 공모 접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지역 어디인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의 흐름은 앞으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재개발, 소액 투자로 내 집 마련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노후 밀집 지역이 앞으로는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디? 노후 밀집 지역,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어떻게 투자하라? 선점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도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중요하죠. 용산, 그다음에 자양동에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두 지역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셔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이제 아파트 입주권도 받으면서 충분한 시세 차익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